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 행복해질 준비는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행복, 글쎄요, 가족 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의무에 묶여 있죠. 사회가, 가족이, 혹은 내가 만든 그 많은 해야 할 일들에 묻혀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 내 삶은 나만을 위한 거라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소중한 무언가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죄책감 드는 일이 됐을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고 지켜야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만 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 삶에서 직접 느끼고 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진짜 행복할까? 오늘 이 영상이 그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든 직장이든 혹은 사회적 의무감이든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지게 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친구들 부탁까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기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엄마니까 해야지. 직장이니까 참아야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그런 의무감이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의무감에서 해방되세요. 그리고 내 삶을 나만을 위해 살아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취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적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딱 2시간만 그 취미에 투자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처음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지금은 매달 한 번씩 여행을 가시면서 삶의 에너지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무감에 묶여 있나요? 그 중에서 정말 내려놓아도 괜찮은 건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에서 해방된 삶은 나를 위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 돈,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동안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여전히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죄책감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지면서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나를 위해 뭔가 해보지 않았을까? 그분은 결국 남은 삶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하셨고 작은 취미를 시작하며
삶의 질을 조금씩 높여갔다고 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쓸 때에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곤 하죠. 부모님께 드려야 하고, 자녀를 위해 저축해야 하고, 심지어 친구나 동료에게도 아낌없이 써야 한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 데 쓰고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는 데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작은 여행, 좋아하는 책, 오래 바라던 취미 도구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내가 이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소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하는 소비는 결국 공허함만 남길 뿐이니까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를 주는 것에만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은 자신만의 행복 소비 규칙을 정했다고 하더군요. 매달 버는 돈의 10%는 자신을 위한 특별한 소비에 쓰겠다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든, 한 달 동안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든, 작은 선물을 자신에게 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돈을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결국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구나. 여러분은 지금 본인을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돈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게 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법을 배우는 순간 행복의 문은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남을 위해 쓰지 마세요. 나의 행복을 위해 쓰되 과도한 지출은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건강은 말 그대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건강을 소홀히 대했는지 뒤늦게 깨닫곤 해요.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분은 항상 본인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뤘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운동해야지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했던 건 이런 말이었어요. 왜 남들 챙기느라 내 몸을 돌보는 건 미뤘을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유일하게 평생 함께하는 자산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지죠.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남들과 비교하며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누구는 몇 킬로 감량했다더라. 누구는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한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나에게 맞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남들 눈치를 보며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무조건 굶거나 유행하는 식단을 따라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내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잠을 자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원인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 10분씩 요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몇 달 후 몸의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허리 통증이 줄고 잠도 더 잘 오기 시작했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어요. 작은 변화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남들 챙기느라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몸을 돌봐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 신경 끄고 내 몸부터 돌보는 것.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고 꿈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위한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왔을까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혹은 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로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고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남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다고 해요. 저 나이에 춤을 배우는 게 뭐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이 들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두려워했을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지금은 매주 동호회에서 춤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십니다. 남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예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은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막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기보단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즐거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옷 스타일을 시도해도 좋고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응원해주는 소수가 있다면 나를 비판하는 다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인생을 남들이 아닌 나를 위해 써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께도 와닿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남들의 시선을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진짜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들 하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그 후로 그분은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의미죠.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나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보세요. 진짜 나를 위한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가 들었던 한 조언이 있어요. 인생은 가득 찬 서장과 같다. 새로운 것을 넣고 싶다면 먼저 오래된 것들을 꺼내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해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가 정말로 소중한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요? 오늘 시간을 내어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미안함 대신 감사함으로 떠나보내세요.
5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를 위한 소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삶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원칙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씩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가장 공감이 갔던 원칙이든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행복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원칙이 가장 와닿았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이 있다면요.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